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성공의 연성입니다. 자,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쇼에 제일 인기가 많은 그 EV9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부스에 비해서 확실히 사람들이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EV9의 인기가 많고 관심도 많고 어떻게 나왔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저희도 한번 가서 EV9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고 그 많은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극찬했던 그 차량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고!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row.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 Island girl, blue eyes with a little bass. Here for the thrill, I don't need a chaser. Wanna vibe at the getaway. Shimmy, shimmy, yeah, I got the semi-4 weight. Don't step out the line like this a probate. You hit the line and try to locate. This for the time, got time for no day. 난간 주의하실게요. 근데 사실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와 이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봤을 때? 따로 안 들어. 그냥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은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다 이런 느낌. 생각보다 엄청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일단 주는데, 전면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전면을 딱 봤는데 전면의 모습은 네, 우선 이 모델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어떻게 리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GT 라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LED가 보이는데 무광 차량이 이게 적용이 되지 않다고요. 유광 차량에만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부분들을 유로 서비스라 해서 구독을 해야 이런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패턴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아 자동차에서 그냥 해줄 거면은 해주지, 약간 구독 서비스까지 추가를 해서 막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다른 브랜드나 뭐 시도하지 않았던 현대기아에서 그래도 최초로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큐브식 LED가 들어가는 게 제네시스에서 보통 들어갔던 거 GV60이나 G90 차량에 적용했던 그런 이제 큐브식 LED가 지금 EV9에도 세로로 이게 들어간 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모델은 이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조금씩 디테일함이 있고, 그리고 뭐 별자리를 형상화해서 DRL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더 차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영상보다 실물이 좀 작아요. 제가 생각보다 작고 좀 더 크게 보이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커튼식으로 해서 그릴이 열리고 닫히고, 이제 그 안에 엔진은 없지만 그 안에 모터를 식혀주기 위해서, 그리고 공기 역학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열고 닫히는 개폐식 방식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양쪽에 2개가 들어가서 자율주행 레벨 3까지 가능한 GT 라인이라고 해요. 국산차 양산 모델에서는 레벨 3가 지금 이게 거의 최초라고 보면 되는 거죠. 컨셉트카가 나왔을 때 되게 비슷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대로 나왔다. 어떻게 보면 타이칸도 양산 모델과 컨셉트카의 모델이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EV9도 그 라인 최대한 모습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리고 곡선과 직선의 조화, 예를 들면 이게 직선이 있고 여기 또 곡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데, 이런 라인도 여기도 직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라인을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깔끔하게 잘 이뤄냈다. 언밸런스의 효과. 그리고 기아 마크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우측에 측면이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균형의 조화보다는 약간 불균형의 조화, 그런 미를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휠은 진짜 크네요. 확실히 보니까 휠은 진짜 크고 21인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휠은 진짜 크고
생각보다 멋있긴 하네요. 많은 유튜버들이 칭찬했던 이제 이 Y자로 펼쳐지면서 저 뒤쪽에서 다시 좁혀지는 Y자 모양. 근데 이런 곡선들이 사실 여기 뭐 사고가 나거나 뭐 판금 노승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되게 애매한 곳에 찌그러지면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디자인적인 게 좀 약간은 좀 해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외형 복원도 사실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이쁘지만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체로 들어가야겠네. 그치.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밑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때 여기 긁히면은 이 헤드라이트 다 교체해야 돼요. 그 앞에도 누가 박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거 헤드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게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도 만약 사고가 나겠다. 이 안에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속값이 굉장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좋지만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거 교체해야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올 거라. 이게 LED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나눠져 있다. 범퍼가 하나, 다 둘, 나눠져 셋. 그리고 요즘 트렌드죠. 히든식 도어 캐치 역시 다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확실히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에 비해서는 차에 대한 완성도는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단차라든지 조립도라든지 그런 거는 더 확실히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진짜 인기가 많은 것처럼 지금 앉아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구경하는 사람도 많고 일단 저희도 한번 옆에서 기다려보면서 한번 앉아보고 시승 한번 해볼게요. 조수석에 앉아봤는데 시트가 되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뒤에 쿠션감은 있어요. 근데 막 엄청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약간 푹신하다? 그냥 목을 받쳐주는 게 좀 푹신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제일 우려했던 거 이 공조기 버튼 이 공조기 버튼이 여기 있어가지고 운전을 할 때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뭐 운전석에 앉아봐야 아는 거겠지만 사실 여기보다는 뭐 이쪽이나 뭐 가운데 쪽에 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긴 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전원 버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원 버튼 진짜네. 전원 버튼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전원 버튼이 여기 있고 뭐 이런 공간도 뭐 넓게 깊게 뺐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넓거나 그런 감은 없어요 사실.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적당한 정도고 디자인적인 요소는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임팩트가 강하진 않는 저는 개인적인 느낌. 근데 그래도 깔끔하게 잘 구현을 해냈다. 그것도 잘못 끼면 그것도 히든 터치? 그리고 예. 이걸 누르면은 터치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느리고 약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느려. 많이 느려. 한번 눌러볼까? 한번 눌러봐. 너 한번 눌러봐. 잘 안 눌리지? 느낌이 안 나는데? 진동이 안 오는데? 맵 눌러봐. 맵은 된다. 느껴지지? 더 근데 세게 눌러야 되는구나. 그러네. 세게 눌러야 되네. 좀 더 세게 눌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 솔직히 이거 저희 매장에 세차하러 올 때도 보면은 불편해요 굉장히. 그리고 그냥 일반 거울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더 각도가 넓어지는데 이런 디지털은 일정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충전구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뭔가 변화를 주거나 뭐 타이칸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주면 좋겠지만 다 똑같아요. 그냥 살짝 터치해서 열리는 거.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했으면은 작은 디테일이 되게 크게 와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전할 때 그런 기쁨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뭐 혁신적이거나 그러진 않다.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고 보면은 밑에 급속 충전까지 가능한 이런 DC 콤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딱 뒤에서 봤을 때 뒤 휀다 라인이 확실히 볼륨감이 확실히 있어요. 이때까지 사실 현대기아차에서 그런 볼륨감을 보기에는 좀 어려웠었는데 EV6부터 뒤 휀다 라인이라든지 본네트 디자인이 볼륨감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EV9에도 역시 뒤 휀다 라인이 그 Y자가 마무리되는 라인 그 부분이 굉장히 볼륨감이 느껴지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차량이 좀 더 커 보이고 좀 더 약간 강인한 모습을 그런 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트렁크 공간을 보니까 그렇게 넓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골프백 하나가 가로로 제가 볼 때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치? 가로로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고 이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안으로 더 넣었으면은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에 비해서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러네. 그건 좀 아쉽네. 네, 그런 건 좀 아쉽고 다른 그 벤츠나 BMW 보면 다 이게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는. 뚫려 있어가지고 하나는 실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골프백 하나도 안 들어가는 정도. 3열 공간을 뭐 타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넓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차가 그래도 5m가 넘어가는 차여서 준대형 SUV가 아니라 풀 SUV, 완전 대형 초대형 SUV를 최초로 기아에 선보인 건데 그래도 뭐 카니발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하기에는 굳이 이 차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더 약간 팰리세이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워낙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되게 차가 커 보였고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가 너무 훌륭해서 좀 멋있는 차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열을 한번 앉아볼게요. 2열. 근데 그 옵션이 빠졌나 보다 이거. 안마의자. 안마의자가 없고 위에 보면은 이제 에어컨이 나올 수 있는 선풍구도 있고 그 위 공조장치 버튼이 위에 루프에 있고요. 그 시트가 이게 돌아가고 3열 한번 앉아볼게요. 지금 2열 내가 앉은 상태에서 여기 3열을 앉잖아? 여기 좀 편하게 앉은 거거든? 공간이 지금 이렇게 나와. 되게 좁은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도 성인이 앉기에는 힘든 거지. 근데 테슬라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 솔직히 보면은. 근데 이 위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좀 더 헤드룸 공간은 넓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코터글라스가 유리가 넓어요. 그래서 볼 때도 약간 답답하지 않는 정도? 그런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 실내 공간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넓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적당한 정도. 근데 시트는 그렇게 뭐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좁지? 좁긴 좁다. 발이 안 들어간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좁아.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영상으로 봤을 때 엄청 크게 보였는데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저기 트렁크 히든 공간도 테슬라 모델 X는 굉장히 넓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앞에 트렁크도 그렇고 뒤에 히든 공간도 그렇고 그렇게 공간을 많이 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일반 모델이 오히려 더 전기차스럽고 GT 라인 모델이 그냥 일반 고성능 차량 모델에 가까운 전기차 모양은 그냥 일반 모델이 더 깔끔하고 심플하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든지 다 심플한 게 어떻게 전기차의 흐름인데 GT 라인은 너무 어떻게 보면 많이 깔끔하지 못했다 약간 그런 맞아.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GT 라인을 보다가 일반 모델 EV 라인을 보러 왔는데 훨씬 깔끔해요. 이런 밑에 라인도 보면은 레이더도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양쪽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으면서 지금 보면은 에어덕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심플해요. 깔끔하고. 그리고 PPF 작업 같은 것도 이런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사실 관리적인 측면도 훨씬 낫고. 그리고 이 차는 무광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 LED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LED 무광은 이제 추가되는 게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게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없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 모델 GT 라인보다는 좀 더 실용성 있는 이 모델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딱 보자마자 느껴지네. 근데 사실 GT 라인도 잘 나왔고 보면은 GT 라인이 이게 일자야. 그 큐브식 LED가 일자인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런 차이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와 저거 GT 라인이다, 와 이거는 일반 모델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EV9 지나간다 이런 차이지 저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차감이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가성비 있게 선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 진짜 얘보다 얘가 더 이뻐 보이긴 해. 훨씬 깔끔하고 디자인도 좀 심플하면서 전기차스러움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죠. 그리고 차 크기도 넓어 보이게 크게 보이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다. 이거는 뭔가 소레토 좀 커진 뭔가 소레토. 좀 변한 느낌인 것 같고 얘는 그래도 다른 차다. 그러네. 현대 기아가 좋은 게 저 레그 서포트가 있어요. 운전할 때 종아리 받쳐주는 거. 테슬라나 뭐 수입차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 5에도 이게 받쳐주는 게 있고. 근데 제네시스에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 그러니까 현대 기아에 있는데 제네시스는 없고.
그냥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딱 기아차에 앉았다. 그냥 딱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아차에 앉았는데 좀 더 뭔가 전기차스러운 표현을 했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허벅지를 받쳐주는 거. 쉴 때 되게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확실히 전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확실히 가려져요. 근데 운전을 했을 때 덥다고 하면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단점이 뭐 엄청 힘들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거슬리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적응되면은 솔직히 뭐 사람은 다 적응이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뭐 못 누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다 누를만 한데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이쪽이 좀 빼줬으면은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해서 좀 빼줬으면은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충전 90% 되어 있는데 414km 이러면은 그냥 보통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이게 배터리 용량이 99.8kWh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멀리 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제일 불편한 거 전원 버튼이 여기 있는 거, 전원이 여기 있고 기어 변속이 여기 있는 거. 보통 이런 데는 가운데 뺐으면 좀 찾기 편한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2열을 다시 한번 앉아볼게요. 근데 편하긴 해요. 확실히 이게 두께감도 있고 쿠션이 이거 헤드룸도 넓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이러진 않고 대형 SUV답게 공간도 넓고. 네, 지금 EV9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많은 유튜버분들이 EV9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많이 했고 서울 모빌리티 쇼의 주인공이 거의 EV9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관심도도 높고 잘 나왔다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 차가 어떻게 잘 나왔는지 한번 실제로 이제 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은 아니고 그냥 딱 그 영상 속에 느껴졌던 그런 느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거나 뭐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아차 이미지 그리고 엄청나게 혁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EV9의 일반 모델과 GT 라인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GT 라인보다는 좀 더 가성비 있으면서 금액도 합리적이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심플한 그런 깔끔한 일반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더 실제로도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일반 모델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형 SUV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기차를 또 원한다 그러면은 EV9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그렇게 뭐 좁지 않고 넓으면서 3열까지 성인이 앉았을 때 그렇게 뭐 못 앉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UV인데 좀 큰 전기차를 타고 싶다 하시면 선택지 중에 하나를 EV9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차를 탔을 때 굉장히 뭔가 희소성도 있고 와, 이 차가 이제 뭐 하차감이라든지 뭐 남이 봤을 때 좀 더 멋있는 느낌을 주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차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팔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디자인적인 요소는 저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서 저 같으면 대형 SUV를 선택하려면 조금 작은 테슬라 모델 X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모델 X랑 모델 X. 오, 잘 나온다 여기. 그래? EV9이랑 선택하라고 하면은 뭔가 가격이 얼마죠 근데? 보통 예상은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8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네. 그치. 그러면은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테슬라 모델 X가 더 낫지 않나. 그치. 근데 만약에 좀 국산차를 좀 선호하시고 관리를 좀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EV9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랬을 것 같고 EV9에서 최초로 시도된 구독 서비스. 구독 서비스를 일단 하면은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구독 서비스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이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서 그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독 서비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면 가격이 별로 안 비싸다면은 뭘 하거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걸 해서 엄청나게 뭐 예를 들면은 오토파일럿처럼 뭐 기능이 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시야가 좀 더 확보가 되거나 좀 그런 서비스면은 돈을 내서라도 좀 할만한데 굳이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를 구독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굳이 안 하지. 사람들이. 안 하지. 근데 어차피 구독을 안 해도 빛은 나오는데 좀 다양하게 빛이 좀 멋있게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독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 구독이 만약에 한 5,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월에 5,000원 미만 싸다.
커피 한 잔 정도다 이러면 할 텐데 막 몇만 원 막 이러면 굳이 10만 원 하진 막 이상 않다. 되면은 좀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근데 진짜 EV9 GT 라인보다는 기본 모델이 더 좀 이쁜 것 같아. 그지? 확실히 좀 무광이라서 밝은 색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딱 봤을 때는 좀 그게 더 낫지 않나. 기아 EV9에 그냥 살펴봤던 후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